상상도 못한 이야기가 찾아왔습니다. 뉴욕 최고의 소아과 의사가 털어놓은 충격적인 비밀인데요. 완벽해 보이는 그녀의 삶 뒤에 숨겨진 아픈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기치 못한 이방인의 등장과 매일 밤 그녀의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수상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밤 한 여의사가 털어놓는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전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뉴욕에서 가장 바쁜 소아과 의사 중 한 명입니다. 매일 수십 명의 부모님들에게 똑같은 조언을 하죠. 균형 잡힌 식사가 아이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제 아들 제이든의 저녁 식사를 지켜보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접시 위에는 늘 그렇듯 치즈가 녹아내리는 맥앤치즈뿐이었어요. 채소는 손도 대지 않은 채로 그대로였습니다. 제이든, 브로콜리 한 조각만이라도 먹어볼래? 제이든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자리를 피했죠. 이런 광경이 매일 밤 반복됩니다. 오늘도 병원에서는 10명이 넘는 아이들을 진료했어요. 그 중에는 영양 불균형으로 빈혈 증상을 보이는 9살 소년도 있었죠. 차트를 보며 혈액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데 마치 제 가슴을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수치가 제이든의 최근 검사 결과와 너무나 비슷했거든요. 저는 최고의 소아과 의사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아들의 건강은 지키지 못하고 있었죠.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부모님들에게 해주는 조언을 저 스스로는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학교 보건 선생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맥컬리 선생님, 제이든의 상태가 걱정됩니다. 점심시간마다 급식을 피해 화장실에 숨어 있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차를 길가에 세워야 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거든요.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엄마인지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혼 후 모든 것이 달라졌죠. 전 남편 리차드는 제가 의사로서 성공하는 걸 못마땅해 했어요. 아이를 위해 일을 줄여야 하지 않겠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하지만 저는 제 커리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제이든이 7살 때였어요. 폐렴에 걸려 응급실로 데려가려는데 리차드가 막아섰습니다. 감기 정도는 스스로 이겨내게 둬야 면역력이 생기지. 그때 깨달았죠. 우리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라는 걸요. 이혼 후 리차드는 텍사스로 떠났고 저는 뉴욕에서 제이든을 혼자 키우게 됐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제이든의 식사를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어요. 아침에는 급하게 시리얼을 먹이고 저녁은 배달 음식으로 때우기 일쑤였죠. 오늘도 병원에서 돌아와 보니 제이든은 피자 조각을 들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어요. 식탁에는 제가 아침에 준비해둔 샐러드가 그대로 남아 있었죠. 심장이 무거워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지친 제 얼굴이 보였어요. 42살의 소아과 의사.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성공한 커리어우먼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제 눈에는 실패한 엄마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제이든의 건강검진 결과를 다시 확인했어요. 철분 수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성장 곡선도 점점 아래로 기울고 있었죠. 의사로서 이런 수치를 보면 당연히 영양 상담을 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건 제 아들의 차트였어요. 책장에 꽂힌 의학 서적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질병과 치료법을 알고 있지만 정작 제 아들의 편식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죠.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은 이미 바닥을 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복도에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새로운 이웃을 만났어요. 달콤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를 자극했죠.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된장찌개 냄새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는 걸요. 다음날 아침부터 저는 불안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학부모 참관 수업에 참석하는 날이었거든요. 담임 선생님의 전화를 받고 나서는 도저히 자리를 피할 수가 없었죠. 제 아들이 점심시간마다 화장실에 숨어 있다니 도대체 급식이 얼마나 형편없기에 그런 걸까요? 병원 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일찍 나왔습니다.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하지만 제이든의 건강이 위험할 수 있다는 말에 어떤 변명거리도 찾지 않았어요. 학교 식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코를 찌르는 기름 냄새가 먼저 반겼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늘어선 긴 테이블. 그리고 아이들 앞에 놓인 플라스틱 트레이들. 이게 뭐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트레이 위에는 차갑게 식은 피자 한 조각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옆에는 기름에 푹 절어 뭉쳐진 감자튀김. 그나마 따뜻해야 할 스프는 미지근했고 맛도 없었죠. 저기 야채는 뭐죠? 불투명한 용기 안에는 초록빛이 도는 야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선해 보이지 않았어요. 한쪽에 놓인 우유팩을 집어들었더니 유통기한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죠. 옆자리에 학부모들도 하나둘 음식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앞에 앉은 아이가 닭가슴살 너겟을 반으로 쪼갰는데 안에서 검은 이물질이 튀어나왔습니다. 으악! 아이들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이게 대체 뭡니까? 제 옆자리의 학부모가 먼저 소리를 질렀어요. 다른 학부모들도 하나둘 일어나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음식을 먹이려고 급식비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학대나 다름없어요. 당장 교장 선생님을 불러주세요. 급식 담당 직원은 당황한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떤 학부모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옆에서는 이걸 SNS에 올리겠다는 말이 나왔죠. 하지만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건 아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저 조용히 음식을 버리고 있었어요. 마치 이게 일상인 것처럼요. 문득 제이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이런 음식을 보면서 화장실로 도망갔던 거예요. 의사인 제가, 엄마인 제가 이걸 모르고 있었다니요. 이건 그냥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야. 제 중얼거림에 옆자리 학부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맥컬리 선생님 의사시죠? 이런 음식이 아이들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 잘 아시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서 영양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이런 음식을 먹고 있었죠.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어요. 제 말에 주변 학부모들이 동조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 모든 문제의 뒤에 학교 영양사의 부정 비리가 숨어 있다는 걸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평소보다 장을 많이 봤어요. 이제는 제이든의 도시락을 직접 싸주기로 결심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제이든이 이걸 먹어줄지였죠. 장바구니를 들고 아파트로 돌아오는데 또다시 그 달콤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이웃집에서 나는 향이었죠. 그때 문득 떠올랐어요. 어제 제이든이 복도에서 이 냄새를 맡고 궁금해했던 걸요. 장보기 봉투를 양손에 들고 서 있는데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된장찌개 향이 더욱 진하게 풍겨왔죠. 문 앞에는 단정한 차림의 동양인 여성이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 이사 온 박소희라고 합니다. 박소희 씨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손에는 도자기 그릇이 들려 있었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맥컬리 박사예요.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날은 너무 지쳐 있었어요. 학교 급식 사태로 머리가 복잡했고 제이든의 저녁거리도 걱정이었죠. 혹시 저녁 식사하셨나요? 호박전과 김치전을 만들었는데 나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박소희 씨는 그릇 뚜껑을 살짝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노란 호박전과 빨간 김치전이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라 바빠서요. 그 순간 제 목소리가 필요 이상으로 날카로웠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박소희 씨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들러주세요. 박소희 씨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저는 서둘러 제 집 문을 열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으며 한숨이 나왔죠. 너무 무례했나요? 하지만 지금은 이웃과 어울릴 여유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또다시 박소희 씨였어요. 어제는 제가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했어요. 그런데 혹시 제이든이 밥을 잘 안 먹나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제이든의 이름은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아이의 일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른 사람에게 이런 약점을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특히 낯선 이웃에게는요. 아, 그게 어제 복도에서 우연히 들었어요. 제이든이 저녁을 안 먹겠다고. 박소희 씨의 설명에도 제 마음은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화가 났죠. 제 아이의 식사 문제를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저는 소아과 의사입니다. 아이의 건강 관리는 제가 잘 알아요. 얼음장 같은 제 말에 박소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 당혹감이 스쳤어요. 죄송해요. 저는 그저 제가 영양사 출신이라. 영양사시라고요? 순간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학교 급식 사태가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죠. 죄송하지만 지금 출근해야 해서요. 문을 닫으며 제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날카롭게 구는 걸까요? 평소에 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자꾸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었죠. 병원으로 가는 길 자꾸 박소희 씨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영양사라고 했나요? 어쩌면 학교 급식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니에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도 바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진료를 보는 내내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 문득 박소희가 들고 있던 호박전이 떠올랐습니다. 제이든이 저런 음식을 한 번이라도 먹어줄까? 자존심이 상했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제 아들의 문제를 지적했다는 게 그것도 낯선 이웃이. 하지만 어쩌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장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된장찌개 냄새가 났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그 냄새가 그리 거슬리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평소처럼 제이든의 식사를 챙기려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박소희 씨가 서 있었어요. 어제는 제가 너무 무례했네요. 사과드리고 싶어서 호박전을 새로 만들어 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이든이 갑자기 부엌으로 달려왔어요. 엄마, 이게 그 맛있는 냄새였어요. 제이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며칠 동안 복도에서 맡았던 향기의 정체가 궁금했나 봐요. 그 모습에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죠. 들어오시겠어요? 박소희 씨는 조심스럽게 식탁에 호박전을 올려놓았습니다. 노란빛이 도는 동그란 전은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웠어요. 제이든 한번 먹어볼래? 제가 묻기도 전에 제이든은 이미 호박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평소 새로운 음식은 절대 시도조차 하지 않던 아이인데 맛있어요. 제이든이 호박전을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하나를 다 먹어치웠어요.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고 있었죠. 저 이거 더 먹어도 돼요? 제이든이 또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박소희 씨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지. 내가 더 가져올게. 내가 잡채랑 계란말이도 만들어뒀거든. 그렇게 시작된 변화였습니다. 그 다음 날도 제이든은 박소희 씨가 가져오는 음식들을 맛있게 먹었어요. 채소가 들어간 잡채도 시금치 된장국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죠.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아침에 제이든의 얼굴을 보는데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제이든, 이리 와봐. 의사의 눈으로 자세히 살펴보니 확실했어요. 칙칙하던 피부톤이 밝아졌고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침부터 졸려하던 아이가 이제는 활기차게 일어나요. 그냥 새로운 음식에 대한 일시적인 흥미겠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었어요. 제가 매일 확인하는 제이든의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엄마, 오늘은 옆집 이모가 뭐 만들어 주실까요? 아침마다 이렇게 묻는 제이든을 보면서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10년 가까이 소아과 의사로 일하면서 보아온 수많은 케이스들이 떠올랐어요. 어느 날은 제이든의 혈색이 더욱 좋아진 걸 발견했습니다. 전에는 창백했던 입술도 붉어졌어요. 철분제를 먹여도 차도가 없던 빈혈 증상이 자연스럽게 개선되고 있었죠.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의사로서의 직감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식에는 분명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균형 잡힌 영양소 발효식품의 효과, 자연스러운 맛. 박소희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박소희를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자존심에 연연할 때가 아니었어요. 제 아들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는데 그 비결을 모른 채 할 순 없었죠. 박소희 씨의 집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는 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제야 인정하게 됐어요. 제가 전문가로서 알고 있던 지식만으로는 부족했다는 걸요. 문이 열리고 된장찌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제는 이 향기가 반갑게 느껴졌어요. 박소희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 날 저는 기분 좋게 출근했습니다. 제이든의 건강이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뻤거든요. 오늘은 제 가장 친한 동료인
에밀리와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에밀리 믿기 힘든 일이 있었어.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에밀리를 만나자마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이든의 놀라운 변화와 한식에 관한 이야기를요. 제이든이 이제는 채소도 잘 먹어. 피부도 좋아지고 활기도 넘쳐. 하지만 에밀리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혹시 그거 MSG 때문 아니야? 에밀리가 샐러드를 포크로 찌르며 말했습니다. MSG라니? 한국 음식에 MSG 많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아이들이 중독된 것처럼 좋아하는 거 아닌가 해서.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소희 씨는 모든 음식을 천연 재료로만 만든다고 했는데요. 아니야, 에밀리. 박소희 씨는 영양사 출신이야. 건강한 재료로만 요리한다고. 케이트, 넌 너무 순진한 것 같아. 에밀리가 제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그렇게 한식에 빠지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 우리가 병원에서 보는 케이스들을 생각해봐. 갑작스러운 식습관 변화는 보통 좋은 신호가 아니잖아. 제 마음에 불편함이 스쳤습니다. 에밀리의 말투에 뭔가 편견이 묻어있는 것 같았거든요. 나는 우리 병원에서 영양 상담도 하고 있는데. 에밀리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과연 건강에 좋을까? 김치 같은 발효식품은 너무 자극적이지 않을까? 아이들 위장에는 너무 강하지 않을까?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에밀리, 넌 한식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단정지어? 케이트, 이건 내 전문적인 의견이야. 우리는 의사잖아. 과학적 근거 없이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지. 에밀리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의사죠. 하지만 그래서 더욱. 그럼 내가 증명해 볼게. 제 입에서 단호한 말이 나왔습니다. 뭘 증명한다는 거야? 한식이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과학적으로 증명해 볼 거야. 제이든의 건강 지표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꼼꼼히 기록하고 다른 케이스들도 연구해 볼 거야. 에밀리는 놀란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케이트, 너 지금 농담하는 거지? 전혀. 나는 소아과 의사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지 않을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결심했습니다. 제 전문성을 살려 한식의 효과를 입증해 보기로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이든과 같은 편식 문제로 고민하는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아파트에 도착하자 또다시 된장찌개 향이 났습니다. 이제는 이 향기가 제게 새로운 도전의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메모장을 꺼내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제이든의 혈액 검사 수치들, 체중 변화, 피부 상태. 모든 것을 꼼꼼히 적어두기로 했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제이든의 건강 변화를 기록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체크하는 제이든의 상태는 점점 좋아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긴급 통지문이 왔습니다. 학교 영양사 부정 비리 적발. 즉각 해임 조치.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의 형편없는 급식이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보니 급식 재료비를 횡령했던 거군요. 박소희 씨가 통지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 보니 박소희 씨는 영양사시잖아요. 혹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소희 씨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벌써 지원했어요. 어제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기회였어요. 제이든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요. 제가 추천서를 써드릴게요. 바로 그날 저녁 저는 추천서를 작성했습니다. 소아과 전문의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균형 잡힌 영양의 중요성과 한식의 장점을 강조했어요. 에밀리와 나눈 대화가 떠올랐죠. 이제 더 많은 증거를 모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박소희 씨는 새로운 영양사로 선정되었어요. 그리고 첫 급식 날이 밝았습니다. 엄마, 오늘 급식이 된장찌개래요. 제이든이 신나서 등교했습니다. 저도 점심시간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학교에 들렀어요. 급식실 문을 열자 된장찌개 향이 가득했습니다. 불고기와 두부조림도 보였죠. 처음에는 아이들이 낯설어했어요. 이게 뭐예요? 된장찌개가 뭐예요? 하지만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맛있다. 이거 제이든이 매일 먹는다던 그 된장찌개예요. 급식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음식을 남기던 아이들이 오늘은
숟가락을 바닥에 긁을 정도로 깨끗이 비웠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급식실 앞에 줄이 길어졌어요. 박소희는 매일 다른 한식 메뉴를 선보였죠. 김치찌개, 비빔밥, 닭갈비. 아이들은 매일 새로운 맛에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맥컬리 선생님. 급식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전에 항의하던 학부모 중 한 명이 다가왔어요.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아침에 학교 가는 걸 기다린대요. 급식 시간이 기대된다고. 눈시울이 붉어진 학부모의 모습에 저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어요. 보건실을 찾는 아이들이 줄었다는 보건 선생님의 보고도 있었습니다. 케이트. 에밀리에게 전화가 왔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봐. 학교 급식 이야기가 병원에서도 화제야. 다들 궁금해하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급식을 바꾸는 것에서 그치지 말자고요. 이걸 계기로 더 큰 변화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제이든이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반쯤 먹은 귤이 놓여 있었어요. 전에는 과일을 전혀 먹지 않던 아이였는데, 엄마, 내일은 무슨 급식이에요? 제이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달력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달력을 넘기다 보니 학교 게시판에 붙은 공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학부모 대상 한식 요리 교실 개설을 박소희 씨가 직접 진행한다고 하네요. 맥컬리 선생님도 참여하실 거죠? 다음 날 아침 현관에서 박소희 씨와 마주치며 물었습니다. 솔직히 망설여졌어요. 바쁜 병원 일정도 있었고 요리와는 담을 쌓고 지낸 제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죠. 전 요리를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괜찮아요. 김밥부터 시작할 거예요. 아이들 도시락으로도 좋잖아요. 제이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같은 샌드위치를 싸주는 게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알겠어요. 한번 도전해 볼게요. 첫 수업날 학교 조리실은 이미 학부모들로 가득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빠들도 여럿 보였어요. 자, 오늘은 김밥과 떡볶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 박소희 씨가 앞에 서서 시범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밥 속 재료를 볶는 방법부터 밥을 무치는 법, 김에 재료를 올리고 마는 과정까지 모든 게 새로웠어요. 이렇게 담그는 채 썰어서 참기름과 소금으로 무치면 옆자리 학부모가 당근을 썰다가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제가 재빨리 응급처치를 해주었죠. 역시 의사 선생님이시네요. 덕분에 안심이에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인사만 하던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우리 애도 급식이 바뀐 뒤로 학교에 가는 게 즐겁대요. 저희 애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급식이 뭔지 물어본대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김밥 만들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케이트, 너까지 이런 걸 하고 있다니. 에밀리가 조리실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들어와서 한번 해볼래? 됐어. 난 아직도 이해가 안 가. 이런 음식이 정말 건강에 좋을 리가. 에밀리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제 앞에는 반듯하게 만든 김밥이 놓여 있었거든요. 와, 이게 제가 만든 거라니 믿기지 않네요. 떡볶이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고추장과 간장의 비율을 맞추고 떡이 너무 물러지지 않게 조절하는 게 관건이었죠. 수업이 끝나갈 무렵 조리실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서로 만든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다음에는 불고기를 배워요. 된장찌개도 배우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직접 만든 김밥과 떡볶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이든에게 보여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설렜어요. 엄마가 만든 거예요? 제이든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어요. 내일 도시락으로 싸주세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끈이었죠. 아이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부모들과 더 나은 급식을 만들고 싶은 영양사님. 그리고 새로운 맛을 발견하는 기쁨을 나누는 이웃들. 달력에 다음 수업 일정을 적으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제는 수요일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겼네요. 매주 수요일 한식 요리 교실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즐거워졌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를 들고 왔어요. 제이든, 엄마가 오늘은 김치찌개 만들어 왔어. 제이든이 달려와 냄새를 맡았습니다.
와, 진짜 옆집 이모가 만든 것 같아요. 이제는 제 솜씨도 제법이라는 칭찬이네요. 저녁을 먹으며 제이든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반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에요. 제이든, 이리 와봐. 매일 밤 확인하는 건강 체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이든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혈색이 좋아졌고 키도 많이 컸어요.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오늘 급식은 뭐 나왔어? 비빔밥이요. 애들이랑 누가 더 맛있게 비벼 먹나 시합했어요. 제이든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급식 시간만 되면 화장실로 도망가던 아이였는데 다음날 아침 병원으로 출근하면서 그동안 모아둔 자료들을 챙겼습니다. 제이든의 건강검진 결과, 혈액 검사 수치들, 성장 곡선. 모든 것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케이트, 이게 뭐야? 에밀리가 제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식의 영양학적 가치를 연구한 자료들이 가득했죠. 내가 찾아보니까 흥미로운 게 많더라고. 발효식품의 유산균이 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 된장의 항산화 물질. 에밀리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너 정말 진지하구나. 그래. 이제는 확신해. 한식이 우리 아이들 건강에 정말 좋다는 걸. 에밀리는 자료들을 하나씩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케이트. 내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봐. 그날 저녁 제 연구 자료를 정리하다가 문득 박소희 씨를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희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박소희 씨의 집 문을 두드렸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된장찌개 향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방어적이었죠. 전문가라는 자존심에 사로잡혀서. 박소희 씨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한식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건강한 음식인지, 얼마나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지. 목이 메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소희 씨. 제이든의 건강을 찾아주셔서, 그리고 제게 새로운 시각을 알려주셔서. 박소희 씨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케이트.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요, 이제 시작이에요. 전문가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로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됐죠.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주방에서는 제이든이 식탁을 차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밥 차릴게요. 아들의 목소리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음식은 단순한 영양분이 아니라는 걸요. 그건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사랑이고 새로운 시작을 여는 열쇠라는 걸요. 연구 자료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병원에서 한식의 효과에 대한 발표를 할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아이들에게 이 변화의 기쁨을 전해주고 싶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감동을 마음속에 전달되셨다면 좋아요와 주변인들에게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셨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